네, 2021년에도 돌아왔습니다. 아직 우리의 진도는 끝나지 않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방학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기말고사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죠. 교과서 2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문화변동의 양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끝내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만 하고 있어요. 자, 새해입니다. 새해예요. 해피 뉴 이어예요. 네, 이제 18살이 된 여러분을 18살 귀엽지 뭐. 그래, 귀여워. 그래도 수업은 들어야 돼. 참고로 그 온라인 클래스 밑에 부분에 보시면 제가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요, 그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수업 시간이 아닌 걸로 짐작되는 시간에는 대답 안 해줘요. 새벽에 보내면 다음날 아침에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는 보내지 말고요. 이제 수업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 2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문화변동의 양상인데요. 요 앞쪽은 여러분이 이제 지리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 삶의 방식 이러한 것들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셨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문화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어떤 뭐랄까요? 사회? 사회적인 사회 시간에 사회적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듣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이게 뭐 문화 변동의 한 사례구나. 이게 문화 융합이구나. 이렇게 조금 굉장히 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들어. 똑똑해지는 좋은 방법이야. 봐. 뭔가 글씨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썼단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는요, 이전 수업에서도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요, 좁은 의미의 문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나 느낌들이 있잖아요. 뭐 문화생활 좀 하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의 그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약간 뭔가 문화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미술관이 떠오르고 오페라가 생각나고 하는 그런 느낌. 약간 고급진 느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뉘앙스 뭐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문화는요, 좀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삶의 방식, 뭐 물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미술, 뭐 예술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생활 방식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얘기하는데 무슨 뭐 그냥 뭐
예술 작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언어를 얘기하고 뭐 무슨 밥버거를 얘기하고 뭐 왜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문화는 그냥 사람들의 생활 양식 전체 그런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뭐라고요? 예, 생활 양식, 생활 방식,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화는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맨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생활 방식이나 양식이 단군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그 5천년 전에 그때 당시의 모습 그대로 고정된 게 아니라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의 생활 양식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더 무섭게도 이놈의 코로나. 네, 이놈의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양식은 또다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는요, 변동, 예, 변화하고 움직이는 그런 존재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데 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걔가 왜 이렇게 변화해? 왜 이렇게 움직여? 라고 하는 요인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그것이 그 원인이 그 사회의 안에 있으면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 사회의 밖에서 원인이 안으로 들어왔으면 외재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내부에서 그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일이 막 일어나가 뭐 그리고 나니까 징그러운데 미안해 좀 지워볼게. 그러니까 사회 내부에서 무언가 막 이렇게 막 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요인들 안에서 뽁짝뽁짝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화가 변했어. 그럼 우리는 그건 내재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내재적 요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과 발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놈이 그년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뭐가 다르냐? 얘는요 원래 없었어. 근데 만들어냈어. 오. 그럼 발견은? 얘는 원래 있었어. 그랬는데 모르고 있다가 오! 하고 뒤늦게 알아챈 거. 그게 발견이죠. 차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있죠. DNA. DNA. 미안해, 내가 예전에 운동 다닐 때 그 운동 강사님이 방탄을 되게 좋아하셔서 이 노래를 자주 틀어줬거든. DNA는요 원래부터 있었죠. 그쵸? 이게 사람 안에 세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미트콘들 그거 말이야 그거. 근데 이걸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이 DNA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는 DNA를 발명했다고 안 해요. DNA를 발견했다고 얘기하죠. 느낌 오죠? 그럼 발명은 뭘까요? 스티브 잡스 형님이 하셨잖아요. 사과폰. 원래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낸 거. 그게 발명인 거죠. 근데 좀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시작하면 또 저 여자가 수업이 길어지겠구나 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요 발명은요. 우리가 또 두 개로 나눠요. 뭘로 나누냐면 1차 발명이랑 2차 발명이요. 이거 별로 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괜히 또 나누고 있죠. 1차 발명은 말 그대로 발명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어서 새롭게 짜잔 하고 만들어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퀴. 원래 바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때 동글동글한 거 위에다가 올려갖고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위에다가 올려갖고서는 이렇게 굴러가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해갖고서는 이제 바퀴를 만들잖아요. 원래 바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바퀴 없었어, 바퀴.
그럼 이건 1차. 그럼 2차는 뭐냐? 바퀴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 자전거 못 그리겠어. 미안해. 자동차로 할게.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럼 이건 2차.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문화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있던 바퀴를 가지고 자동차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2차 발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차란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1차 발명. 근데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다시 조합했어요. 다시 그걸 응용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 자동차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2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단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고, 이씨 다 지워주네. 그게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왜 이제 밑에서 얘기할 건데요. 이 전파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전파는 제가 아까 전에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사회 안에 있던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에요.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 자극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그러니까 원인이 그 사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또 나누어요. 교과서 202페이지 개념 자료실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굳이 나눠요. 어떻게 나누느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조건.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밖에서 들어왔어요. 밖에서.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직접이랑 간접이 나눠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직접 전파는요, 사람이 직접 들고 와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해당 그 문화 요인을요, 그 사람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과서에는 이제 고구려의 담징이 전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 때는 뭐 나왔었냐면요. 목화씨요, 목화씨. 문익점의 목화씨. 지겹다. 문익점. 문익점이 그 중국에서 목화를 몰래 들여오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목화를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면직이라고 하는 거를 없었죠. 수입해서 쓰고 이제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화 씨앗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목화를 면으로 만드는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것 덕분에 이제 백이민족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왔어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왔으니까 직접 전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쵸?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려나? 이거 좀 웃긴데 왜 그 임진왜란 때였나 어제였나 왜 이렇게 고구마를 대마도에서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 이거 저기 한국사 선생님한테 여쭤봐 주세요. 고구마를 왜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아닌가? 그래서 직접 사람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직접 전파예요. 그러면 간접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교과서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접 전파는요, 말 그대로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간접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간접 전파를 주로 받는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드라마나 뭐 할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외의 어떤 문화 뭐 이렇게 뭐 힙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장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우리가 간접 전파의 주체가 되고 있죠. 뭐요? K-팝이요, K-팝. 우리 이제 K-팝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 K-팝 또는 K-드라마 또는 뭐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K-방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정보통신 매체가 워낙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걸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대. 뭐 한국 뭐 옷차림, 패션 또는 뭐 요즘에는 한국식 그 화장법도 유행한다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 통해서?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단계 건너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전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자극 전파는 왠지 느낌이 오죠? 이게 자극받은 거예요? 자극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요. 밖에서 들어온 요 어떤 요인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받은 거죠, 아이디어를. 그래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뭐 또 기존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우리가 자극전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가끔 발명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발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극전파는 다른 곳, 밖에서, 외부에서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재적인 요인, 자극전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불고기 피자는 뭐 발명이냐? 발명 아니죠. 발명 아니에요. 불고기 피자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서 제가 자극전파의 예로 저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자극전파의 예로 지긋지긋하게 설명하셨던 게 이거였습니다. 설총의 이두문자. 이두문자. 여기는 이제 아메리카의 체로키족이 체로키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신라 시대 이제 그 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어린 백성들이 우리의 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자의 읍을 빌어와서 우리의 말을 적는 그런 어떤 방식, 표현 방식, 문자 방식이죠. 문자 표현 방식을 사용했던 게 바로 설총의 이두잖아요. 요게 자극 전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자체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한자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요걸로 우리나라 말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새로운 자극 전파의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K-좀비. 이건 K-좀비도 이거 아니냐? 자극 전파? 자극 전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좀비는 우리나라 거 아니죠? 그렇죠? 원래 이게 IT였나? 저쪽에 있어요. 미국에서 좀 밑에 쪽에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 있어요. IT. 예전에 IT 지진 나가지고 막 그 IT 사람들 도와주자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그 종교 중에 부두교라고 이런 뭐 토속 종교인가 아무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주술사들이 막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어떤 주술 마법을 막 부려가지고 하는 게 좀비였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할리우드를 가가지고 그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좀비들이 나오는 거죠. 걔네들은 느렸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걔넨 느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K-좀비는 어때? 완전 빨라, 개빨라. 그래서 K-좀비 장난 아니죠? 그거 아니야? 아님 몰라.
잊어버려. 이도까지만 기억해? 오케이. 자, 그래서 발명, 발견, 전파 이렇게 내재적 또는 외재적 요인 때문에 문화는 변동하는데요. 그 변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남게 된대요. 그게 교과서 201페이지에 나오는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입니다. 요걸 되게 간단하게 도식화? 그냥 간단하게 공식처럼 설명을 해보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문화 병존 또는 교과서나 그 참고서에 따라서는 문화 공존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병존, 공존 이렇게 하는데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A라고 하는 사회에 그 문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문화 요소로 B라고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A도 있고 B도 있는 상태. 그래서 둘 다 같이 존재한다. 함께 존재한다. 문화 병존, 공존. 그럼 문화 융합은 뭐냐? 기존에 있던 A라는 문화 요소가 있었고 새롭게 들어온 B라는 문화 요소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차란하고 상호작용을 하더니 전혀 새로운 A도 B도 아닌 C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신을 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탕 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럼 마지막은 뭔가 느낌이 오죠? 동화.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라고 하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있었는데 새롭게 들어온 B라는 사회의 어떤 새로운 다른 어떤 문화 요소 때문에 이 A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B만 남게 되었습니다. 되게 슬픈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공식처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문화 병존, 아까 말씀드렸죠? 공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문화 요소 A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전파된 다른 사회 문화 요소 B라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A하고 B하고 같이 공존, A도 있고 B도 있더라.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걸쳐서 사례 1, 2, 3, 4 나오는 것 중에 사례 1하고 2를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타갈로그라고 하는 필리핀 고유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필리핀이 이제 1900년대 맞나? 그쵸? 19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세계 열강의 어떤 그 식민지 지배를 오랫동안 받게 되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식민지를 약 5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미국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게 되면 왜 이렇게 커졌니? 50년의 미국 식민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 미국이니까 당연히 뭐 쓰겠어요? 영어 쓰겠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언어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필리핀 고유의 언어인 타갈로그어도 언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공용어죠, 공용어. 그러니까 영어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처럼 영어도 쓰이고 타갈로그어도 쓰이고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갈로그라고 하는 A가 있었는데 거기에 B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왔는데 지금 놓고 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뭐냐면 차이나타운.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 있죠? 네. 원래 인천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이렇게 개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인천 그 개항에 이제 화교라고 표현해도 되나?
예, 중국 국적의 어떤 중국 국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맞죠? 중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마을이죠? 를 만들어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요 가보면 되게 재밌대요. 뭐냐면 한국인 것 같은데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그래서 한국의 생활 양식과 어떤 중국의 어떤 고유 문화적인 요소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역시 원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 한국적인 어떤 느낌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중국의 고유 문화, 비라고 하는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요. 대한민국은 네, 국교가 없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존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뭐 기독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아, 맞다. 뭐 무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교는 아니고 이제 유교. 예, 제사 지내는 유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요. 예, 이슬람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힌두교도 있나? 아직 힌두교 사원은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뭐랄까요, 다양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국가에서 치르는 국장이라고 하는 장례가 있어요. 국가 장례.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기억해야 될 어떤 분들 또는 이제 전직 대통령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망하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 종교계, 그러니까 이제 유불도겠죠. 그쵸? 유불도는 옛날 얘기지? 어머, 나 무슨 조선시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었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천주교 뭐 이렇게 불교해서 각 이제 종교의 그 대표인 분들이 이제 장례식에 참가를 하셔서 이제 어떤 자신들의 종교의 방법으로 고인을 추모하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니까 그런 어떤 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문화 병존, 공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 융합입니다. 말씀드렸죠. 기존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있어요. 네, A. 원래 있었는데 들어온 전파된 다른 문화 요소가 B가 어떻게 했어요? 상호작용을 했어요. 우후! 그래서 뭘로 나타났다? 새로운 문화 C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03페이지에 성공의 강화성당이라고 하는 게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강화도에 있는 성당이래요. 그러니까 1900년에 지어진 성당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양 기독교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밖에서 보면 한옥식 건물이래요. 근데 안쪽은요,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 안은 기독교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좌식이잖아요. 의자 이런 게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고, 그리고 앞에 그 이제 어떤 기독교식의 그런 종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제단이 만들어져 있고 한 그런 어떤 독특한 성당 건물 건축 구조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한옥, 근데 안에는 서양의 어떤 그런 성당의 구조, 그런 것들. 그러면 새로운 문화 시가 나타난 거 맞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 난타요, 난타. 난타 공연. 이게 2000년대, 1900년대 말, 1900년대라네. 19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반 해갖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원래 사물놀이 아시죠? 꽹가리, 징, 장구, 북 해서 하는 그 사물놀이의 전통적인 타악의 어떤 그런 리듬이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장단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사물놀이 장단이죠. 그걸 서양식 어떤 뮤지컬, 예, 서양식의 어떤 뮤지컬이나 어떤 공연, 뮤지컬 공연의 어떤 형태를 두 개를 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뮤지컬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고 중간중간에 직접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데 그런 어떤 그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나 어떤 얼굴 표정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걸 우리 사물놀이의 어떤 그런 장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 C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돌침대입니다. 새롭게 돌침대. 흑침대 아니에요. 돌침대예요. 흑침대도 해당이 되겠네요. 왜냐고요? 침대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니죠. 전통 문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침대 매트리스 폭신폭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좌식이란 말입니다. 이불 깔고 자야 되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이게 그거래요. 저는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기가 웃긴데 예전에 막 흑침대 돌침대 새로 나왔다고 막 그렇게 할 때 아니 돌을 다 깎았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온돌 있잖아요. 온돌. 예, 온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적용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 할아버지 댁 시골에서 이렇게 장작 불 떼고 하는 아궁이 있는 집에서 이제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 이렇게 어른들이 지글지글 끓는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죠. 몸을 지진다 막 이렇게 찜질방에 있는 그런 어떤 뜨끈뜨끈한 온돌바닥. 그걸 침대에다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의 어떤 온돌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침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양식 뭐랄까요, 이거 가구에다가 더했더니 돌침대라고 하는 새로운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침대라고 하면은 푹신푹신하고 매트리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다이빙하면 큰일 나. 깨져. 네, 그래서 문화융합. 마지막은 문화동화입니다. 좀 슬퍼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기존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와서 A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 된 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흡수되거나 소멸됐을 때 우리는 그때 문화, 동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고유 문화에 대한 이제 고유 문화를 지켜야겠다. 고유 문화 지키자. 뭐 이런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 부족했을 때, 이런 게 생각이 부족해서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롭게 들어온 문화 요소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사회의 고유 문화가 이제 사라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다른 상황 한 가지는요. 어떤 물리적이거나 물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강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강제성.
강제성인데요. 아무래도 고유 문화를 지키자라고 하는 생각이 부족한 경우보단 사실 이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주로 문화 동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경험했을 때에 어떤 우리의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떤 것들. 그런 상황에서는 강제성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만약 그 상황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원격 수업 못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걸 찾아보려고 막 했었는데 결국 그걸 못 찾고 그거랑 관련이 있는 기사를 하나 찾아봤어요. 2007년이니까 되게 오래전에 나온 기사긴 한데요. 지금은 아마 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2주마다 하나씩 언어가 사라지고 있대요. 이게 2007년도니까 벌써 13년 전 얘기거든요. 13년? 9월 달이니까 뭐 13년 전. 그러니까 2주마다 하나씩이면 지금 벌써 몇 개가 없어졌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한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근데요, 되게 조금 슬픈 게 제가 왜 강제적인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어떤 군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일 때가 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역사, 전통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요.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호주 북부 지방의 150개 언어들. 근데 호주면은 영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원래 호주의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건너간 이주민들,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 백인들하고의 싸움 때문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언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를 포함한 중남미 언어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포르투갈 언어에 이미 내쫓긴 상태라고 하는데 원래 브라질의 포르투갈도 그러니까 포르투갈 언어가 브라질의 어떤 그 언어가 된 것도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원래 여기가 중남미 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식민지를 경험하고 그들의 지역이 삶의 터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다 내쫓기고 사라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서남부 지방, 미국의 워싱턴주와 오리건주를 포함한 고원지대 54개 언어들. 여기도 뭐예요? 인디언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근데 네, 사라지는 거죠. 가장 나이가 적은 사용자가 60세의 노인이래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60세의 노인이면 아마 이 54개 언어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시베리아의 동부지방, 중국, 일본의 23개. 일본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어디지? 맨 위에 있는 섬. 거기에 원래 다른 국가가 살고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국가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토착 언어 대신에 그러면서 사라지고 여기도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여기도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되게 무서운 거 있죠. 2005년까지만 해도 유치 부족의 연장자 5명만이 유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15년 전인 거죠. 15년 전, 16년 전. 그 사람들이 사망했다면 네, 이제 더 이상 유치 언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무섭죠? 그들은 이제 영어를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좋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뭐랄까요?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화 융합처럼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문화 공존처럼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문화 동화처럼 하나의 문화 요소가 사라지고 다른 문화 요소만 남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해당 사회의 고유한 문화,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풍요롭고 다채롭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다른 어떤 문화 요소를 풍부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단원에서의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요 다음 세 번째 단원이 바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오늘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화 변동의 요인,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 그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문화 변동의 양상, 병존, 융합, 동화, 사례들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질문은 오픈 채팅으로 실시간으로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바꿨어요. 완전 좋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원격 수업이 교실에서 했던 수업보다 더 많아서 좀 대면대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고 재미없는 수업 재미있다고 얘기해준 친구들 그래서 고맙고요. 뭐래. 네. 아직 1학년 안 끝났죠. 맞죠? 괜히 이상한 분위기 잡고 있네요. 네. 일단 수업 여기까지 했고요. 고생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질문은 오픈 채팅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